안녕하세요. 조아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윤 대통령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날씨에 이렇게 반영이 된 듯합니다. 저는 지금 광화문을 향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다 끝난 얘기인데 왜 광화문 또 나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제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특히 오늘은 윤 대통령님께 어떻게 보면은 작별 인사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지금 광화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단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있던 곳이 또 광화문이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를 포함 다들 많이 놀라셨을 거고요. 너무나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를 생각하고 있다가 인용이 되었고, 그것도 8대 0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충격을 먹은 것도 사실입니다. 슬퍼하고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단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감정에 계속 빠져 있어봤자 우리가 달라질 수 없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감정에는 어제 하루, 저도 좀 그 감정에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국민으로서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셨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닥친 위기를 알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 된 건 맞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돌아오신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중심에 윤석열이라는 리더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길 바랬고, 그분이어야만 한다라고 저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면 그냥 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해서 이 운동이 끊기지 않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일단 오늘을 끝으로 광화문은 참석을 안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광화문 참석을 하고, 이제 제가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특히 이 깨어난 우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는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정한 우파가 되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전라도 분이셨는데 부동산을 하시면서 큰 돈을 버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돈을 벌고 나니까 좌파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의 희망이자 용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이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책을 더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굉장히 단결되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아빠는 광화문을 7년째 지키셨지만 저희 모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비상계엄이 정말 계몽이 되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정말 깨어났고, 이 모멘텀이 우리 가족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원고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돌아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지금 결과 때문에 사실 좀 멘붕에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제까지 슬퍼하기로 했죠. 그래서 정신 단디 잡고 다시 원고 마무리에 집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현재 여성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기술을 높이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050 여성들이 가장 좌파가 많습니다. 좌파가 되려고 해서 좌파가 된 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내가 태어난 지역,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사장님처럼,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관심을 가질 어떤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돈을 벌면 여성들이 좌파에서 우파로 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거를 또 제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성들을 도와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게, 의사소통 기술을 더 잘, 높일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댓글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면 나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정말 도저히 이제는 모르겠고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거는 윤 대통령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든 안 돌아오시든 우리 국민은 절대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희망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는데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국민 한 명 한 명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이 남들 눈에 멋지고 주목을 이끌만 하고 뭔가 쟤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들면은 그 사람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걸 저희 남편은 개인 파워라고 그래요. 즉 우리 국민들이 우파 정신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내 개인 파워에 집중하는 거, 저는 이것도 애국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은 생각에 그냥 이 3살이 위주로만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인생이 끝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60대, 70대에 더 멋지게 성장한 분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정말 관뚜껑을 닫는 그날까지 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거, 저는 그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애국도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를 보고 느꼈어요. 아빠가 계속 이제 저희 광화문 집회 같이 나가셨는데 발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부종이 안 빠지고 있는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광화문에 같이 못 가셨거든요. 근데 광화문에 못 가는 아빠의 마음은 늘 힘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7년간 내가 지켰고 마지막까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말 그대로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항상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보면은 건강이에요. 물론 아빠는 오래 서 있으셔서 그게 조금 더 악화된 건 맞아요. 이제 집회에 오시면 다른 어르신들처럼 앉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또 집중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싸울 수 있고요. 건강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건강 잘 챙겨야 되고요. 저는 세 번째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제 구독자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근데 제 구독자가 빠지는 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놓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냥 놓아버리겠다. 저는 놓아버리는 국민은 또다시 개돼지가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우리가 개돼지로 남기를 원해서 이 비상계엄을 하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들이 깨어났고 그래서 사실 비상계엄의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다시 그 개돼지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게 그냥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대통령을 생각해서 내가 이미 깨어난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한계 선생님과 그라운드 씨 채널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개몽되는 과정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로 인해서 영향을 계속 제가 스스로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편한 상태, 나에게 익숙한 상태. 그런데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나의 원래 본능적인 것에 내가 역행을 해야 되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억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다시 예전의 나로 정치에 관심 없는 편안한 그 나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나를 환경에 이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응원하고 서포트하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저는 이 애국의 지금 이 물결 속에서 이어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는 애국을 계속 해 나간다면 반드시 시간은 우리에게 답을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힘들 때 무슨 책을 읽어야 돼? 라고 했더니 안티프레지를 읽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만나서 알게 된 책인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저자가 쓴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우리가 프레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리잔처럼 그냥 충격이 가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다의 반대말이 그 프레질의 반대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깨진다의 반대말이 안 깨진단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자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충격을 가하면 가할수록 안 깨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해진다. 즉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게 이 안티프레질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 그리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우리 곁에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이 결과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프레질한 존재라면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이 충격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뭉치고 더 깨어 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 그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절대 깨어지지 않고 충격에 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더 강인한 한 명 한 명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정말 반국가 세력들에게 넘겨주지 않는 우리 국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광화문에 오시는 분들요, 반갑게 맞이해서 함께 거기서 만나고요.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각자 나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집중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응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